그래서 오늘은 몇 쪽을 폈냐면 75쪽을 펴니다. (75쪽) 우리 앞에 74쪽은 아직 안 했죠? 네, 오늘 75쪽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지금 72쪽부터 74쪽까지는 과제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문법을 2학기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반에서는 지금 화작이랑 비문학을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화작 지난 시간에 나가고 문법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독서 나가고 문법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작,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72쪽부터 74쪽까지는 이제 과제로 우리가 해올 거기 때문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화작이랑 그 다음에 요 비문학을 같이 볼 수 있겠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전까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비문학 지문, 화작 포함해서 비문학 지문, 나아가서는 지금 선택지에서의 문장을 적절히 읽어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 열심히 배웠던 것들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 오늘 문법 문제 어땠어? 어려우면서도 쉽지 않았어? 한 문제. 어떤 게 어려웠어? 그거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게 뭐였지? 시험 안 본 친구도 있어요. 아까 세 번째 게 첫 반이랑 같이. 반이랑. 네. 풀만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재작년 수능, 그 재작년 수능이 근래에 봤던 수능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 그 중에 첫 번째 1번 문제가 바로 걔였거든. 걔를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문법 개념이 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좀 해보는데 75쪽 이제 비문학을 볼 거야. 이거 진짜 우리가 한 1년 전에 했던 거다. 1년 전에 뭘 했냐면 지금 독해론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첫 번째, 일반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조론. 이게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다시 1학년 때와 2학년 때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올해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친구도 이제 몇 명 있긴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유독 예년과 달리 모의고사 문제가 쉬웠단 말이야. 앞으로도 쉬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독해법, 그 다음에 문항감상법, 그리고 문법 개념을 이제 익히는 것에 좀 목표를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일반론을 보면 첫 번째, 지금 지문이 길어지면서 뭐도 길어지느냐? 문장도 길어지죠.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 그렇지, 끊어읽기를 했어. 사실 요 끊어읽기의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볼 때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냥 문장을 읽고 그런가 보다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끊어읽고. 끊어읽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었어. 그럼 머릿속에 뭐는 남아있어야 돼? 그래, 주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는 거란 말이야. 이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뭐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끊는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시하며 읽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표시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이런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였어. 지금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글을 읽으면 단방향이야. 그냥 읽었으니까 밑에서부터 쭉 내려가. 위로 올라오는 거 없다고. 지금 표시하며 읽는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장 단위로 끊어 읽는데 표시한다는 것이 바로바로 표시가 안 되지. 문장을 읽은 다음에 표시가 되는 거야. 최소한 주술관계는 알아야 여기에서 핵심어, 키워드는 이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읽으면서 어떻게 표시를 하겠어? 문장 단위로. 표시하며 읽는 건데 이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가 중요하지. 연결하며 읽기. 우리가 글을 이렇게 있다고 쳤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다. 지금 앞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질문이야. 지금이야. 지금 연결할 거.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연결할 거는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지금 연결할 거야. 어디에 있어? 위에 있어야지. 왜냐? 밑에는 내가 읽지도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연결할 게 생겨?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번에 쫙 내리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과정은 이래야 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바로 뭐일 가능성이 높냐? 핵심어,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왜? 중요하니까 글 속에서 글 쓴 사람이 위에 있는 거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준단 말이야. 장치를 한다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 지금 과제가 1차별로 나가잖아. 지문 3개밖에 안 돼. 끽해봐야. 어떤 때는 3개도 안 되고. 한 지문에 20분이 걸려도 좋으니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지문을 소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세요. 읽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거 그래 안 되면 어때? 그냥 다 읽을 줄 알아. 이게 안 되더라도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자꾸 위에 있는 거랑 이 방금 내가 읽은 이 문장이 위에 있던 어떤 내용하고 짝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해 달란 말이야. 그게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읽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 보면 안타깝단 말이야.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잔소리를 또 한다고. 실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며 읽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꼼꼼히 읽어야 돼. 요 앞부분이란 얘기는 1문단부터 3문단까지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1문단을 통해서 이 글의 전체 구조를 알려주는 내용들을 담았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는 지문이 길어지면서 그거를 숨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는 지문은 여러 가지 장치를 숨겨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못 풀도록. 만약 그 지문이 교과서처럼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책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의 제일 가장 궁극적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돼. 교과서를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교과서 잘못 쓴 거지. 최대한 쉬운 표현, 그렇다고 뭐 용어가 쉽다 이건 아니야. 최대한 쉬운 표현과 쉬운 문장으로 문장을 짧게 끊어서 쓴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보는 지문은, 문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 앞부분을 꼼꼼히 보는데 이 앞부분을 꼼꼼히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글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죠. 지금 오늘 볼 지문하고도 관련되는 거. 첫 번째, 설명 대상이 여럿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 및 과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 내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쭉 분석해 봤더니 이 두 가지 구조밖에 없어. 이 두 가지 구조를 활용하는 것 뿐이야. 여기에 이제 추가한다면 문제 해결식 구조. 그런데 사실 문제 해결식 구조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거든. 그러면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의
핵심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렇지. 여러분들이 읽고 났어. 그럼 머릿속에 최소한 설명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머릿속에 있어야 제대로 읽은 거야. 그게 없어. 그럼 다시 읽어야지. 다만 주의할 게 있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든 글의 내용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럼 바꿔 얘기하면 20에서 30%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읽는 족족 다 기억하지 말라고. 그럼 어떤 것들을 70%, 80%에 집어넣을 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어디에서? 앞부분에서 힌트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은 이렇게 전개가 될 테니 내가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데 그런 거 없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내용 파악과 내용 적용은 문제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원리 및 과정은 그렇지. 순서와 인과. 그래서 얘는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 야, 순서가 1, 2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선택지에는 2, 1 이렇게 쓰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선택지를 볼 때, 특히 비문학의 선택지를 볼 때 대가리. 선택지에서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 주어와 관련된 키워드가 배열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라고. 그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사용된 키워드가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런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 비문학에서의 지금 독해가 말하는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문학은 단순 논리적 사고입니다. 수학이랑 똑같아. 다만 수학보다 어려운 점은 수학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다 알려주잖아. 공식을 다 배우죠. 그런데 국어에서는 이 지문 자체가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해 그게 공식인 거지. 그래서 그 공식이 각 선택지에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글의 제재가 총 5가지가 있죠.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경제. 5가지야. 그런데 내가 왜 경제를 따로 뺐냐면 지금 이렇게 쓴 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인문, 사회, 예술의 제재는 대체적으로 설명 대상이 여럿으로 주어져. 얘처럼. 우리가 이제 볼 75쪽에 있는 지문처럼. 반면에 과학기술이 어려운 이유,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원리 및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정보량보다 여기는 한 1.5배가 많아. 순서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봐봐. 야, 원리나 과정이 나왔어. 그럼 이 원리 어떻게 하게? 그렇지, 적용해봐야지. 꼭 나오는 거야, 이게 3번째, 4번째 문제로.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마지막 문제, 3번째, 4번째 뭐가 나와? 보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똑같아. 새로운 대상이 추가가 됐으니 뭐인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난 이런 틀, 이런 구조, 이런 프레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글을 읽을 때마다 이 프레임이 작동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과제하기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바로 과제를 하지 마시고 얘 딱 지금 헌법지문이야. 이 헌법지문 제목 보고 난 다음에 토론이네. 맞아, 토론 이렇게 풀기로 했어.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하면 돼? 그렇지. 우리 교재 보면 되잖아.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어. 외우면 까먹어.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 이럴 땐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1 더하기 1이 2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가 4인 것처럼 이 정도의 내용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게끔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읽기 전에 꼭 한 번씩만 돌아봐 달라.
문제만 푸는 거면 세지문 한 20분에도 해결할 수 있지. 세지문도 안 되니까. 근데 제대로 공부하면 40분, 50분이 걸릴 수 있어.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하루에 40분, 50분씩 국어에 좀 투자를 해달라. 생각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달라. 한 지문을 풀더라도 제대로. 지금 이제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75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읽어보는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죠. 인문사회 예술 지문에서는 여기 너무 뻔하거든. 그리고 얘는 이제 어려운 지문이 아니지. 너무 뻔하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씩 바꿔, 영어에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읽어보면 계속 했던 얘기들이 반복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 머릿속에 정리될 내용들이 많겠어, 적겠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문단을 볼 때, 1문단을 보고 2문단을 볼 때 1문단에서 썼던 단어 혹은 내용,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우리 1문단만 좀 볼게요. 1문단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문단 내가 쭉 읽어볼게. 오랜 시간 동안 서양 예술 무용 형식은 발레가 유일했다. 발레에다 네모 쳐주시고. 이걸 왜 네모 치냐면 이건 이제 일종의 약속인데 지금 이 따옴표는 내가 쓴 게 아니야. 맞죠? 이 지문을 쓴 사람이 쓴 거야. 그럼 따옴표 왜 썼겠어? 인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나름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따옴표 쓴 거야. 그런 거에 반응해야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 글은 뭐에 대한 거라는 거야? 발레에 대한 거구나. 하지만의 세모. 하지만의 세모를 치는 이유는 지금 하지만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렇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발레가 유일했다는데 그럼 유일하지 않았다는 거지. 유일하지 않다는 거지. 그럼 똥과 무언가 튀어나온 거겠네. 발레가 유일했는데 발레가 유일하지 않다가 됐어. 그럼 무언가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새로운 대상이 등장했으니 발레와 새로운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19세기 말 미국의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앞으로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단순해. 절대로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 이 사람의 작품, 이 사람의 이론, 이 사람의 주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3학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1학년 때는 하나밖에 안 나와. 안 나오는 지문들도 덜어 있어. 그런데 이제 2학년 이후부터는 절대로 한 사람만 나오지 않죠. 여러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문단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다. 그럼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구나. 이제 그 다음 잘 읽어야 돼. 이사도라 덩컨은 발레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그 다음 물결 표시. 비판하고는. 그러면 덩컨의 견해는 발레를 비판. 그러니까 발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립하는 거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에 이 덩컨이 나오기 전에 발레에 대한 내용하고 덩컨의 발레에 대한 개념이 분리가 돼야지. 그럴 때 방금 읽은 부분에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 거냐면 인위적, 형식적, 피상적의 밑줄을 쳐야죠. 지금 이 설명은 우리가 나눈 지금 머릿속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돼? 지금 얘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 어디에 위치해야 돼? 어디에 위치해? 발레에 위치해야지. 봐봐. 지금 피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발레가 그걸 가졌다고 깠잖아. 지금 거기 읽었을 때 기존의 발레랑 그 다음에 지금 덩컨의 어떤 견해가 대립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며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정보는 뭐겠어? 그렇지. 발레에 대한 정보와 덩컨에 대한 정보가 1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뭐가 가능해? 이제야 공통점과 차이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지금 인위적, 형식적, 피상적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디? 발레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라고. 머릿속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야. 계속 봅니다.
비판하고는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아, 그러면 덩컨. 이거 지우면 안 되지. 덩컨은 현대무용.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계속 덩컨은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발레가 여성의 아름다움과 테크닉을 과시하는 데 쓰이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만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쉼표 있으니까 끊어야지. 그리고 질문. 거기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 될까? 생각해봐. 생각을 말로 표현하네요. 좋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테크닉을 과시. 여기다가 밑줄 쳐야지. 그러면서 이 밑줄 친 정보를 어디에다가 정리해야 돼? 그렇지. 발레에다가 정리를 해야죠. 계속. 여성무용소는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며, 거기 아니며에다가 물개 표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인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 구경거리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덩컨이 바로 본 발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인간은 현대무용 이렇게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무용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다. 거긴 특별히 믿으실 거 없잖아. 이미 뜨거운 인간으로 끝난 거야, 걔는.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강렬한 감정들을 봐봐. 그 다음 감정들을 다음에 쉼표 있지? 거기다 사선 한번 그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쉼표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쭉 읽어봅니다. 이성적으로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며 외적인 형태를 고려하는 발레의 방식. 거기 발레의 방식에다 물개 표시. 그러니 이성적으로 조화와 질서를 추구, 외적인 형태를 고려. 여기다 밑줄 쳐주시고. 이 정보는 바로 누구에 해당하는 정보인 거야? 발레, 고려하는 발레 방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 거야? 현대문명과 관련되는 거로 시작했잖아. 맞죠? 자신이 느낀 강렬한 감정들을 이때 자신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데? 덩컨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 덩컨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발레에 대한 정보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 이런 문장에서 구분을 해야지.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음을 느끼고 외적인 형신 대신에 물개 표시. 아까 외적인 형식은 표시했죠? 내적인 에너지 흐름을 강조 밑줄. 신체 전체를 유기적으로 사용 밑줄. 자연스러운 움직임 밑줄. 지금 이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 현대무용. 됐습니까? 다시 지금 우리 1문단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이 나왔네. 지금 발레와 현대무용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여기는 죄다 뭐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죄다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공통점이야. 생각보다 공통점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을 때는 그것이 선택지로 들어갈 확률이, 선택지로 활용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 왜? 대상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 대상이 여러 튀어나와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 머릿속에다가 정리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 1문단에서 했으면 2문단부터의 정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뭐 하면 돼? 나누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마저 읽고 문제를 푸시는데 지금 총 문제가 97번까지예요. 93, 94, 95, 96, 97. 사실 93번 문제 빼고는 죄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의 읽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놓친 핵심 정보는 없었는지. 됐어? 봐봐. 봐봐. 당연히 처음부터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 이런 형태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옆에다가 간단히 적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거 자꾸 손에 의존하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이용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 손으로 쓰는 것이 되도록이면 다 머릿속에 따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연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손으로 자꾸,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써도 되는데 쓰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손으로 썼어?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잘 저장이 안 된단 말이야. 손에 그 의존해서. 그럼 문제 풀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쓴 거를 보고 문제를 풀어. 안 좋은 현상이야. 그런데 연습할 때는 괜찮다. 대신에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썼어. 다음에는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생각해봐. 이거 다 써가면 시간 안에 당연히 못 풀지.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고 지금 97번까지예요. 97번까지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시간은 이게 지문이 좀 기니까 한 문단 읽긴 했지만 제가 좀 넉넉하게 10분 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제 읽어봤으니까. 지금 이제 읽어보니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이 하나 튀어나오죠. 그게 몇 번째 문단부터 그 대상이 튀어나오는지. 몇 번째 문단이냐면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봅니다. 네 번째 문단. 이사도라 덩컨 이후에 그녀의 무용에 대한 생각과 거기다 붙이십니다. 물결 표시해 주세요. 그녀의 무용에 대한 생각과 원칙을 이어받은 첫 번째 줄이야. 4문단 첫 번째 줄. 다시 내가 물결 표시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물결 표시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딱 이 생각이 딱 들었다라고 하면 잘 읽은 거야.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지? 이사도라의 그 힘든 관점과 봐봐. 새로운 게 튀어나왔지 않았죠? 지금 그녀 이후에 원칙을 이어받은 무용가들이 계속해서 출어나왔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마사 그레이엄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깔리는 거냐면 공통점이 깔리는 거지. 이어받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어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바꿔 얘기하면 3문단까지는 현대무용하고 그 다음에 발레의 공차가 됐던 거야. 그러면서 그럼 얘도 결국엔 이어받았다니까 현대무용의 하나의 이제 분파가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여기서는 공통점이 있으니 차이점도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읽어 주었으면 되겠다. 됐죠? 네, 그 다음에는 따로 뭐 설명할 거는 없어요. 왜냐면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발레랑 현대무용의 각각의 그 키워드들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기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4문단부터 읽으면서 마사 그레이엄과 그 다음에 누구야? 덩컨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면서 읽어주면 되겠다. 답 불러볼게요. 그래서 93번에 4, 94번에 4, 95번에 3, 96번에 2, 97번에 1. 그러면 지금 94번 적절하지 않은 거래. 95번 또한 적절하지 않은 거래. 96번 2번을 빼고 모두 틀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97번 1번 적절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특별하게 무언가를 이용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지문에 이 본문에 나왔던 단어들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였잖아. 혹시라도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얘는 맞는 거 틀린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단 말이야. 문제 풀 때는 최대한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97번의 답이 명확하게 1번이잖아. 91번 1번 어디가 틀렸냐면 1번 볼게. 1번 97번 1번 선택지.
마사그레이엠은 마음의 동굴이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 원시성을 반대하는, 원시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어때? 대부분 쫄려. 맞아, 쫄려서 뭐해? 2번부터 5번을 다시 한번 보잖아. 그렇게 나머지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그 습관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돼.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의 가장 큰 차이. 저는 이거 답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선택지 안 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채점을 했어. 맞았어.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아니지. 맞는 것이, 만약에 반대됐다면 틀렸던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맞힌 문제 다시 본 적 있어? 별로 없잖아. 지금 맞힌 문제를 봄으로써 내가 제대로 읽고 풀었네. 그래, 나의 2번 선택 아주 적절했어. 자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야.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많은 문제를 풀어서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맞힌 문제든 틀린 문제든 여러분들이 꼭 복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쌓이는 거야. 내가 제대로 풀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지. 비문학은 조금 그게 필요해요. 만약에 틀렸어. 그럼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차피 연습인데. 혹시 이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없죠? 그러면 다음 시간 과제는 요거 앞에 지문이에요. 지금 우리 예술 지문 했으니까 아까 예술 지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본 거야. 그러면 지금 앞에 72쪽부터 74쪽. 근데 과학 지문. 여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연습해 볼 수 있냐면 원리나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 더불어서 그것을 적용해 보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문법 유인물을 꺼내주세요.